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AI라고 하면 되게 기술적인 발전이나 효율성 이런 것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AI를 완전히 다른 관점,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끝도 없는 회의 준비, 여기저기서 자료 취합하고, 계속 쌓이는 이메일에 답장하고, 혹시 여러분의 하루도 이런 자잘한 일들로 꽉 채워지고 있지는 않나요? 정작 진짜 중요한 창의적인 고민이나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 구상에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그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업무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첫째, 왜 하필 지금 AI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AI가 어떻게 우리 직원들의 행복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 또 어떻게 회사의 강력한 현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공식,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혁신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 의미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하필 지금 우리가 AI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요즘 뜨는 최신 기술이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보통 AI 도입한다고 하면 이제 사람 줄이겠네? 이런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방향이 아닙니다. 기술로 비효율적인 일은 싹 걷어내고 그 결과로 직원들은 더 행복해지고 회사는 더 성장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할 새로운 목표인 거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목표, 바로 행복을 위한 기술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아니, 기술이 어떻게 행복 경영을 만들어낸다는 걸까요?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계처럼 하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AI한테 맡기는 겁니다. 밤새 붙잡고 있던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맨날 비슷한 양식으로 쓰는 보고서 초안, 또 매일같이 반복되는 자잘한 관리 업무들, 바로 이런 거요. 자,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50%. 실제로 한 기업에서는요, AI를 도입해서 본사 직원들의 업무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절반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겠죠? 그 과정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 보세요. 첫째, AI가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죠. 그럼 당연히 전체 업무 시간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칼퇴가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문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 행복 경영이라는 게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직원이 행복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좋은 에너지가 그냥 개인의 행복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곧바로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현장으로 이어지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인재들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본사 업무량이 50%나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곧 본사는 기존 인력의 절반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혹시 구조조정이요? 하는 그런 걱정이요.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감축이 아니라 재배치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 행정 업무에 묶여있던 그 전문 인력들이요, 이제 회사의 심장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제품 개발팀이라던가 핵심 고객을 만나는 최전선으로요. 이게 바로 이중 효과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현장은 전문가들이 오니까 당연히 프로젝트 퀄리티나 안전이 확 올라가겠죠? 동시에 본사는 불필요한 고정비, 그러니까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인 완벽한 윈닝 전략인 셈이죠. 자, 직원은 행복하고 현장은 강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바로 기업의 성장입니다. AI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장 공식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전체 직원 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사람을 줄여서 이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성장이 가능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본사에 있던 인력이 현장으로 가면서 회사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총양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원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 그러니까 1인당 생산성을 보면요. AI 도입 전과 후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같은 자원을 투입해서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정비인 인건비는 더 안 쓰면서도 매출은 훨씬 더 느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사의 재무 상태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탄탄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지금까지 직원 행복, 현장 강화, 기업 성장, 이런 효과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AI를 도입하려는 진짜 목적, 그 궁극적인 이유는 대체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진짜 이유, 그 깊은 곳에 있는 철학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한 문장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기계가 할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사람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한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이유이자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대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밤새 보고서 쓰는 거요? 아니죠. 그 프로젝트가 진짜 어떤 가치를 갖는지, 그 본질을 고민하는 것.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의미를 읽어내는 통찰력,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단순 반복 노동자가 아니라 진짜 지식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존엄성을 되찾는 것.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결국 AI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어요. 기술은 언제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달콤한 열매, 그 혜택은 전부 오롯이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